외출, 이영보. 아쓱은 희미한 눈으로 창밖을 본다. 가을을 넘어 겨울이 오르는가? 단풍나무, 병꽃나무, 잎이 몇 장 남아있지 않다.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선천적 장애를 가졌기에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세상을 볼 수 있다. 정확한 변명조차도 모른다. 아니, 모르는 게 더 낫다. 병명을 알더라도 일어설 수 없는 절망감이 더 가슴 아프다. TV에만 의지한 채 살아온 삶이 벌써 20년.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아스기. 이제 살픔의 눈물도 말랐고 미소도 잃어가고 있다. 간간히 미소 짓는 순간은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순간이다. 참 철없는 인간이다.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행은커녕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할 수 없다. 아쓰기가 하는 단어는 엄마, 아바,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를 뿐 자신의 생각조차 말할 수가 없다. 답답함이 몰려올 때면 창문 곁에 있는 거미를 쳐다본다. 통속에 갇혀 있지만 호시탐탐 탈출을 노리는 거미. 그놈 역시 나처럼 갇혀 있지만 탈출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지. 누워있는 아쓰기는 그 마지막 희망만주도 없지 않는가. 아쓰기는 그런 거미가 거저 부럽다. 아쓰기는 언제부터인가 어눌하지만 거미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거미야, 거미야. 거미는 답이 없다. 거미야, 내 이름이 뭐야? 그래도 답이 없다. 아쓰기는 인생의 시름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번 거미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쓰기의 말을 거미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 인간의 말을 알 수 없으니. 며칠의 시간이 지났을까? 맑은 하늘이 보고 싶어졌다. 엄마의 도움으로 창을 열고 하늘을 본다. 엄마가 잠시 시장에 가신 그 틈을 이용해 아쓰기는 다시 거미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거미야, 거미야. 그러나 되돌아오는 것은 침묵뿐. 거미야, 내가 내 이름을 지어줄게. 친구하자. 로즈, 장미 어때? 그래, 이제부터 너는 로즈야. 아쓰기는 꽤나 흥분되는 목소리로 로즈, 로즈라고 불러본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것은 찬바람만 휑하니 아쓰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 순간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 위에서 땅 아래로 번개가 내리쳤다. 아쓰기는 번개 소리에 놀란 탓에 의자에서 거실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는데 비몽사몽간에 들리는 낮은 목소리. 아쓰가 일어나 정신 차리라고. 꿈인지 생시인지 희미하게 들리는 낯선 목소리. 누구야? 잠시 뒤에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나야, 로즈. 로즈. 그래, 로즈.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줬잖아. 아쓰기는 희미한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거미를 바라보았다. 아쓰기 눈에 들어온 거미는 분명 로즈였다.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있지? 평소 그렇게도 간절하게 소원했던 로즈와의 대화가 이루어져 마냥 신기하였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늘 너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말을 알아들으니 나도 참 신기하다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아쓰기와 로즈는 그들만의 대화를 이어갔다. 로즈, 너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아쓰기가 물었다. 나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이 되면 철창 같은 통 속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고 평소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로즈는 심각한 모습으로 아쓰기를 보면서 말을 이어갔다. 아니면 투명한 날개를 달고 꽃들의 잔치에 참석해서 아름다운 꽃들과 대화도 하고 푸른 창공을 끝없이 날아오르고 싶어. 나비나 잠자리처럼. 넌 참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구나. 아쓰기는 로즈의 꿈과 희망이 거저 부러웠다. 20년 평생 노움만 지내던 아쓰기는 그러한 꿈조차도 꾸질 못했다. 로즈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어떤 꿈이 있는데? 뭘 하고 싶은데?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로즈가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아쓰기는 얼음처럼 얼어버렸다.
뭐라 대답할지 도대체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다. 난 내가 되고 싶어 무심결에 던져버렸다. 내가 되고 싶다고? 정말? 로즈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기가 남 부러운 상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왜 내가 부러워? 아스기는 답을 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바람이 계절을 배웅하는지 바람 소리도 댄 소리가 난다. 날개 달린 꽃이라던 나비들도 꿀벌들에게 제공하던 노란 의자인 민들레도 이제 보이지 않는다. 만분의 1초 찰나의 순간 하늘 위에서 땅으로 꽝 하고 메아리가 울리더니 사나운 번개가 또다시 내리쳤다. 아스기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움찔 놀라 뒷걸음질 친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대로라면 한 발짝도 움직이기는커녕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 앞으로 움직여보고자 하니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아스기는 기쁜 마음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움직이는 자신이 어쩌면 당황스러웠다. 성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둘러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아스기의 몸이 아닌 로즈의 몸이 아닌가? 지금 내가 환상의 나라에 있는 곳일까? 순간 눈을 돌려 거실 바닥을 살펴보았다. 로즈, 로즈 하고 애타게 불러보았다. 왜 아스가?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내 몸속에서 로즈가 답을 하고 있었다. 지금 나와 로즈가 육체가 바뀌었구나. 둘은 허망함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계절이 셈이 난 걸까? 떨어진 낙엽을 이리저리 모으다가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 허공에도 날기도 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짬짬이 볼거리를 준다. 마른 나뭇가지의 모기를 경쟁하는 새들의 억센 쥐저김이 겨울의 정점을 찍는가 보다. 문득 거미의 몸이 된 아스기는 좁은 틈을 열고 탈주를 시도하고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왕 몸이 바뀐 이상 제대로 화려한 외출을 하고 싶었다. 엄마가 먹이를 주는 순간을 노리자는 결론을 내렸고 결전의 그날을 기다렸다. 우선 탈주를 쉽게 하기 위해 최대한 순하게 보이자. 그리고 절대로 앞다리를 들어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그리고 탈피를 하기 위해 그물망을 바닥에 쳐놓고 엄마를 안심시키자.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널 그릇한 엄마는 먹이를 주기 위해 통 입구를 열었다. 순간 이때다. 아스기는 재빠르게 입구를 향해 달려 탈출에 성공하였다. 놀란 엄마는 가슴을 쓸며 날 찾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계획했던 대로 움직여야 한다. 아스기는 늘 생각했던 대로 가까운 소파 밑으로 재빠르게 이동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다. 엄마가 전등을 찾으러 간 사이 다시 제2의 목적지로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 반대편 안방으로 직진, 장롱 밑으로 숨어들었다. 역시 예상대로 엄마는 소파 밑에서 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십 분을 찾던 엄마는 애 아파오면 찾아달라지 뭐 하면서 이내 포기를 하셨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탈출에 성공했던 로즈도 매의 눈을 가진 아빠에게 늘 포획당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탈출이 필요하다. 아빠가 오시기 전에 완벽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엄마가 외출할 때 등에 붙어 나갈까? 그건 너무 위험하다. 아빠가 출근할 때 미리 가방 속으로 들어가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하다. 어쩌면 좋을까? 나비나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좋으련만. 고민하던 차에 잠시 잠이 들었다.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7살 어린 아스기. 그 옆에 엄마는 책 한 권을 들고 읽어주셨다. 거미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모두 재밌게 놀고 친구들을 배웅하는데 강아지가 거미에게 받은 선물을 거미집에 두고 왔대요. 거미는 집으로 돌아가서 거미줄을 타고 내려와 그 선물을 전달해 주었대요. 그리고는 엄마는 거미 동료를 들려주셨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내려옵니다. 햇님이 다시 솟아오르면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먼 가그에 들었던 이야기.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엄마의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깼다. 아스기는 그래 맞아 난 거미지. 열린 창문을 통해 거미줄을 타고 내려가면 되잖아. 아 이 바보. 아스기는 열린 창으로 재빠르게 이동해 갔다. 난간으로 이동한 아스기는 단단하고 강한 거미줄을 내어 접착면에 고정하고 이내
자신의 거미줄에 생명을 걸고 아래로 내려갔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아찔한 순간 아스기는 목표한 지점을 저버리고 백오동나무 잎으로 떨어졌다. 순식간의 일이라 놀랍만도 한데 아스기는 짐짓 여유가 있다. 거미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던 터라 절대로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또 다른 제2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이 타고 내려온 견인줄, 구명줄이 자신의 몸무게의 약 2배를 지탱할 수 있는 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스기가 에너지 효율만 따진다면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해줄 정도 3개의 거미줄만 뽑으면 되지만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에너지를 쓰더라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서산의 해가 꼬리를 물고 저물어 간다. 해가 지는 방식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스기는 항울경에 빠져들었다. 변화무쌍한 하늘은 한 폭의 도화지, 자연의 흐름에 따라 표현할 수 없는 색감들을 뿌리며 어둠의 장막 속으로 잠이 들었다. 어둠이 내리자 사방이 암흑이다. 백오동나무 잎에서 석양의 노을잔치에 몰입하던 사이에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커다란 생명체. 어둠 속에서 보이는 올빼미의 눈은 커다랗고 둥그렇으며 뾰족한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를 공격해왔다. 눈 깜짝할 사이라 몇 마디 비명조차 내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 거미줄을 날려보냈다. 올빼미도 거미줄에 당황했는지 몸에 걸린 거미줄의 방향을 잃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절체절명의 청정을 만났던 벗어난 아스기는 좀 더 안전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백오동 나무 기둥 사이로 작은 틈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아침을 기다렸다. 아침 풍경은 저기압 때문인지 둔탁하면서도 몸이 시려왔다. 아파트 문을 나서는 아이들도 겹겹이 입은 옷 때문인지 둔해 보였고 그 중에 목도리를 두르거나 장갑을 낀 친구들도 하나둘 보였다. 추위에 지친 자동차들도 정적을 깨는 시동소리도 클 뿐더러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차량들도 보였다. 서로를 자랑하던 단풍나무와 백오동나무, 은행나무와 메타셔커야도 스스로 지쳐버렸는지 다음 내년을 대비하려는지 더 이상의 대사 활동을 서서히 적고 있다. 떨어진 낙엽들만 외로이 포도 위를 구르고 있다. 마지막 남은 잎새 하나만 덩그러니 하늘을 가리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절. 아스기는 눈을 떴다. 집과는 좀 더 먼 인간들 사이로 가보고 싶었다. 백오동나무 틈에서 안전줄 매달고 등교하는 학생을 향한 멋진 낙하. 한 학생의 가방에 무사히 안착했다. 아이는 늦었는지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아스기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쌩 하고 자동차가 지나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차 앞 유리에 떨어졌다. 경향이 없는 터라 운전자는 와이퍼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개의 와이퍼는 사정없이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명의 위협을 다시금 느끼기 시작할 즈음에 유치원 버스가 지나갔고 아스기는 그 버스 옆면 유리에 떨어졌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스기는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이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유치원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아이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아스기도 한 아이의 몸에 붙어 유치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아스기는 최소한으로 몸을 움츠리고 책상 위에서 아이들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마침 선생님이 없는 쉬는 시간 한 아이의 눈에 정확하게 포착되었다. 야, 겁니다. 어디? 순식간에 난 얼음이 되었다. 아이들은 우선 아스기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먼저 말을 시작한다. 이 거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자 다른 아이가 말하기 시작한다. TV에서 봤는데 이 거미는 거미줄을 날아왔을 거야. 진짜? 아이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이리저리 나를 살펴본다. 거짓말, 거미가 어떻게 날아다녀? 그래 맞아. 다른 아이들은 맞장구를 쳐댄다.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정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오며 아이들 중앙에 있는 거미를 발견한다. 어머, 거미가 여기까지 왔네. 반가워라. 선생님, 거미도 날 수 있나요?
아이들은 호기심에 찬 눈들이 샛별처럼 반짝였다. 거미도 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정말로 선생님 어떻게요? 거미 책을 보니까 일부 거미 무리의 새끼들 중에는 거미줄을 풍선처럼 하늘로 날려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해. 정말 신기하지? 아이들 중엔 거미가 날 수 있다고 믿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얘들아, 이 거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말을 꺼냈다. 그래서 아이들은 거미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날려볼까요? 라는 대답이 많이 들려왔다. 국화꽃 위에 살려주고 날아가는지 살펴볼까? 네, 좋아요. 한 아이가 거미를 두 손에 모아 하단나 국화꽃 위에 살포시 놓아주었다. 다행히도 선생님의 등장으로 아이들로부터 해방된 아스기. 하마터면 아이들이 놀잇감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임까지 당할 뻔하였다. 유치원의 풍경은 작은 정원과 운동장이 앞마당을 차지하고 있다. 잘 정돈된 소나무과 단풍나무 그리고 동그란 모양을 지닌 해양목이 있었고 그 곁에는 가을 국화가 찬란하게 피어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화분엔 각양각색의 국화들이 계절을 달리고 있다. 국화꽃 속에 안착한 아스기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오늘따라 밤이 되자 유난히도 빛나는 별들이 조금은 원망스러웠다. 성검별 사이로 유성이 하나 떨어진다. 별이 떨어지면 이 세상 누구 중 한 사람의 목숨이 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떨어지는 유성의 꼬리가 긴 것은 살고 싶은 인간들의 마지막 인연의 꼬리는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오늘 밤은 추위도 추위지만 하루 만에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 때문에라도 잠이 오질 않을 것 같다. 그나마 촘촘한 꽃들 덕에 국화꽃 향기로 낮의 시름을 달랠 수 있었다.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뜬 아스기. 아이들이 동원하면서 국화꽃 사이를 들여다보면 날 찾기 시작한다. 행여나 아이들에게 된 통을 당할까 얼른 꽃 속에 숨어버렸다. 아이들은 서운한 밤을 그림자처럼 들여온 채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세찬 바람이 불고 기온도 낮아 움직이는 다른 생명체들도 잘 보이질 않는다. 순간 아스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봐준 엄마와 아빠 얼굴이 떠올랐다. 걷지도 서지도 못한 지난 20년, 손과 발이 되어주신 모습이 떠오르자 마른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사랑해주신 부모님이 절실해진 시간. 마음속으로 홀리셨을 부모님의 눈물, 그립다. 아스기는 있는 힘을 다해 거미줄을 날렸다. 무거운 몸이라도 부모님의 살고 계신 집으로 날아가자는 심산이었다. 몇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칠대로 지쳐버린 아스기는 큰 시름에 빠져버렸다. 날씨는 가을을 넘어 겨울 문턱에서 서성이고 키 작은 해양목부터 키 큰 메타쇼키아 나무까지 이제는 계절 앞에서 떨고 있다. 해 짧은 해시계도 5시가 되면 일과를 마치고 먼 산속으로 숨어들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일몰도 사양하고 진눈깨비가 조금씩 불어온다. 더 어두워지고 진눈깨비까지 온다면 더 이상은 하늘을 날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아스기는 있는 힘을 모아 거미줄을 다시 허공에 날린다. 순간 아스기는 부력을 받았는지 하늘로 날기 시작했다. 성공이다. 아스기는 쾌재를 불렀다. 방향만 잘 잡으면 집으로 날아갈 수 있을 거야. 아스기는 공중에서 집 있는 곳으로 방향타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스기의 바람과는 다른 곳을 날아가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게 아닌데. 아스기는 소리쳤지만 야속한 바람. 순간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면서 아스기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땅으로 떨어졌다. 아스가, 아스가, 아스기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반가운 엄마의 목소리. 아스가 밥 먹어야지. 무슨 낮잠을 그리 오래 자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스기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창 쪽 거미를 바라본다. 알 수 없는 의미의 미소를 날리는 로즈. 로즈, 너